자, 저번 달부터 이번 달까지 좀 쉼없이 이게 지니에 대해서, 네, 어서 오세요.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지니 수익 주기 플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익금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수익 주기 플랜을 지금 장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제 처음에 투입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드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어, 했지만 여기 7,500달러짜리 한 개, 그리고 자 8,500달러짜리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바탕으로 지금 수익주기 플랜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 늘린 개수가 지금 한 15, 17개 정도 돼요. 네, 엄청나게 들었죠. 그래서 지금 하루 누적 수익금이 다 합쳐보면 지금 200달러가 조금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수익 주기 플랜을 가동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처음에 100달러 정도밖에 안 있잖아요. 100달러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수익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 주기 플랜을 지금 늘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11월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누적 수익금이 올라오는지, 자, 우리가 요거를 지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총 누적 수익금. 예,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뭐 말씀드릴 부분들이 또 꽤 있는데, 자, 어제 이제 내용 중에서 제가 그 환율,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리긴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배운 거를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뭐,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진이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제가 알려드릴 부분들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우선은 제가 뭐 진이를 미래의 어떤 직업군으로 담자, 또는 뭐 어떤 투자의 어떤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투자의 상품으로 보지만, 그 이상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까지 이렇게 개념을 좀 확장하자,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예, 매일매일 수익, 일일 수익률, 오차범위, 이 부분을 진이가 지금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간 강의상 좀 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자체가 뭐냐면, 제가 환율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또 투자 개념을 바꿔야 될 게, 자, 자산을 늘린다. 그러니까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자산을 늘린다. 이런 개념을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 자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래서 지금의 자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의 자산, 이게 뭐 곧 그 시드라고 할게요. 뭐 급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형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지금의 자산,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자산을 자산을 증식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드를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서 지켜내야 되고, 또는 어떤 경기에서 지켜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수많은 유혹에서도 지켜내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리스크 방어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 방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안전 자산을 지켜낼 수가 있고, 그 지켜낸 자산을 바탕으로 예, 그때부터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환율 얘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
화폐라고 하는 그런 개념, 뭐 화폐연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화폐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왜 상품과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로 나중에 불거질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화폐는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나 어떤 경제 지식 또는 사회 현상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떤 진위에 대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그러니까 원화 가치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릴 때 좀 이렇게 고민이나 여러분들의 이게 개인적인 성찰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얘기를 또 많이들 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환율 움직임이, 자, 사실은 뭐 제가 차트 어떤 공부나 차트 흐름을 보여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관련된 얘기들은 잘 안 해요. 차트를 볼 필요도 없어요. 진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환율은 진이가 자동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근데 환율 흐름은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자산, 원화로 된 원화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율의 동향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구간들 예, 지금 1470원이에요. 1468원만 이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화폐 관련된 얘기로 봤을 때 지금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원화 화폐 가치.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지, 자산을 우선은 지켜놔야 진위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시든 또 다른 투자 수단으로 불리시든 그거는 차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인데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환율이 이런 식으로 더 갈 수도 있을까? 뭐 저는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1480원 정도 넘어서면 이런 식으로 막 상승 각도가 되게 다 달라질 거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IMF 시대의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 최고점이 거의 한 1800원대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시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 이것도 약간 요 화기상 이런 그 생각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예. 차트를 뒤집어 보시면 이게 보시기에 이렇게 내려가기가 편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반등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쵸? 자, 이렇게 일단 같은 그 그림을 볼 때도 한 번씩 뒤집어도 보고 또 거꾸로 보고 좌우 뒤층으로도 보고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한쪽으로만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게 또 자기 그 당착에 또 빠지거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환율의 흐름이 뭐 저는 또 나름 그 이제 금융 어떤 패턴으로 본다면 이런 흔히 얘기해서 헤드앤숄더 그림 그리고 이게 뭔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예, 지금 이런 쪽으로 더 각도는 가팔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빠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 그렇죠? 예, 지금 흐름에도 놓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쭉 오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게 대략적으로 한 1700원대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고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율은 원화 환율의 어떤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가지고 오고 원화 가치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인지 본다는 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원화 가치로 된 자산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흔히 얘기해서 시드, 원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손실이 막 쌓이고 있다는 거. 그 자산의 가치가 까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하루빨리 어떤 원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는 행위를 해야 우리의 자산을 불리기 전에 어떤 행위, 자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행위를 먼저 해놓는 게 예, 방법이오죠, 방법. 그쵸? 뭐 어차피 뭐 한율도 이렇게 한번 보셨으니까 비트코인도 한번 보자고요. 뭐 어차피 뭐 시간 있으니까. 자, 이거 비트코인은 월봉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걸 또 왜 말씀드리느냐? 자, 그동안 진이가 수익률이 좀 왔단 말이에요. 제 느낌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 그 오차범위 3.9%에 거의 수렴하는 그런 수익률들도 막 냈어요.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난 적은 없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어떤 큰 흐름을 놓고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추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추정설에 진이가 잘했다, 여태껏. 물론 다른 코인들, 다른 또 기타 뭐 코인들에 대한 거래도 많이 했지만 왜냐? 이 비트코인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흐름이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 예를 들어 뭐 추세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박스버링 또는 하락 추세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진이가 운영해 왔는데 잘했어요. 그러면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어떤 고점이 나온 이후 뭐 지금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어 그 결론은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진이가 수익을 잘 내더라. 물론 지금도 잘 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 잘 내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비트코인도 한번 시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놓고 보니까 자, 이런 느낌입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면 자,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이런 주식 기업원도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아시죠? 그러면 이거 지금 골이 깊잖아요. 그럼 뭐 반등 개념으로 물론 이제 다포스 얘기하면 내려가는 거지만 하락하는 거지만 그 자체도 이런 흐름이 어떤 거라고 했죠? 추세입니다. 추세. 방향성.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지금의 진위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진위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 하나 진위가 지금까지의 암호화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 추세로만 유지를 해온 거예요. 지금의 변동성 장세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거의 한 6년 2020년도부터 계속 상승 추세로만 왔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도 물론 수익이 좋았는데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진이가 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한 뭐 10만 달러까지 내려올 때 그 하락 추세에서 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또 지켜보시게 된다면 또 나름의 우리 진이 생태계 안에서 진이를 또 관심을 갖고 잘 볼 수 있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흐름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뭐좀 시간상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차트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보지 마시고 한 번씩 뒤집어도 보시고요. 좌우측 대칭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의 이제 또 그 보는 눈이 늘어날 테니까 더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르셔도 돼요. 코인 관련된 얘기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투자 형식으로 해서 또 그런 식의 시각을 또 바꾸실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 키워드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요. 자, 진이 키워드 한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요즘 키워드 유행이요. 자, 옆에 저랑 같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공유를 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 생각나는 단어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퀀트라는 단어, 퀀트 전략. 이게 가장 와닿거든요.
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또 그거에 따른 설명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진의. 예, 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의. 이것도 뭐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죠. 또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오차범위. 이런 게 다 나중에 또 남습니다. 왜냐, 이거 단어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음, 미래의 이양. 자, 이건 좀 그런 건가? 뭐 AI 이런 거. AI로 좋잖아. 또 뭐가 있죠? 뭐 수익주기 플랜을. 자, 이런 얘기들 제가 이런 단어들을 말씀을 하고 키워드를 지금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생각을 하셔도 어떤 개념이 막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같이 했던 시간들이 이제 헛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들어서 이제 했던 단어들, 뭐 직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다. 네, 그다음에 환율, 네, 대충 정리하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또 자산 증시, 제일 중요한 또 리스크버리,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이게 나열해 볼 수 있어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말을 하다가 이가 말을 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 정리도 한 번씩 진이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또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차범위 하면은 결국에는 1위 수익률 0.33%에서 3.9%로 기결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주기 플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단기,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예, 이렇게 되고 있고 AI 뭐 요즘은 AI 하면은 바로 오토 트레이딩 자동화 예, 여기 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단어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저번에 계속적으로 이 직업 관련된 얘기들, 이 직업의 개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좀 직업 그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결국에는 이 어떤 가치를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경제 쪽, 돈 쪽으로 가는 거는 또 일단 돈을 갖춰놓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해방감, 경제적인 자유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인간의 도리를 찾자.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약간 시대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원들을 뭐 세대 차이인 뭐니 이런 걸 갖다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 누가 맞다,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그러니까 취미 자체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이제 놓고 보시는 건 예, 이런 개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자, 새로운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 로봇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자꾸 AI, 자동화 로봇 들어오면 있던 직업들도 없어져요. 물론 지금도 많이 대체되고 있지만. 근데 그 반대 극부로 없던 직업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조종적인 직업의 가치관을 들어서 뭐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모님 세대 또 어른들 세대에서 뭐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는 시대 흐름이 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것도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새로 생기는 그런 직업 범위 안에 이 진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투자한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효율성. 그러니까 뭐 가성비라고들 하는데 이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금적인
효율적인 활용을 하실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보시는 뭐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템포 쉬어가는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율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자산을 우리의 어떤 시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미용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시면서 이 진위 자체를 좀 깊게 이해를 하시고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들 많이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세계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인터넷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차트 공부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면 좋은데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이가 알아서 다 해주고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는 어떤 위험 자산 성격을 띈 투자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이 방송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에서 보면 암호화폐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 어떤 나라 간의 국경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있거나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시든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든 하셔서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암호화폐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죠. 그 많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어떤 현금성 자산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하셔서 그 많은 현금을 다 들고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예, 나라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정해진 통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한 차손 그 돈으로 환전을 했을 때 그런 건 무시를 못 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그 나라에서 또 통용되는 문화들도 있단 말이고 뭐 물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결정이거든. 어떤 뭐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 정말 큰 결정이에요. 왜냐 기존의 어떤 생각으로는 암호화폐가 없다고 봤을 때는 기존에 뭐 예를 들어 달러도 막 싸들고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원화를 들고 나가더라도 그게 또 그 현지 국가에서 한 자리에 앉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암호화폐 자체는 날아가는 느낌을 다 없애준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가 편해요. 그 편하다는 게 뭐냐면 각 나라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생길 뿐더러 진의를 통해서 이제 하신다면 경제적인 여유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도 되기 때문에 뭐 저기 가서 조금 살아보고 저기 가서 조금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맞는 곳에 정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암호화폐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진이라는 걸 만나셨기 때문에 시간이나 경제적인 해방을 시간이나 경제적인 어떤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고정 관념을 무조건 깨야 된다. 뭐 원화가 위험하면 달러 자산으로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달러는 한 가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정말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꿔놓는 그런 또 선택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런 것도 따지도 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고이드 금으로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 음. 그래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또 그 자산별로 징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목적은 자산 증식인데, 증식. 그렇죠? 자산 증식인데 이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직업, 그러니까 진위 자체를 직업으로 삼아 보세요. 거. 그러니까 직업처럼 그러니까 직업의 개념으로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물론 당연히 직장 다니시면은 공부하고 때 되면은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진의를 매일같이 한번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따져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수익 주기 플랜은 어떻게 또 기획을 하면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 여러분들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마 저보다 더 빠르게 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더 커질 거예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고 투자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개인의 어떤 투자 역량으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생각보다 제한돼. 뭐 익히 알고 있는 주식이든 아니면 뭐 파생, 이제 차익거래 개념, 그다음에 암호화폐 정도가 되는데 수익 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 진위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거의 최상위급에 있다. 그렇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펀트 전략, 그다음 리스크 관리, 그리고 뭐 오토 트레이딩, 뭐 이러한 진위 관련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떠오르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이 진위의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거의 120% 이상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뿐만 아니고 또 배당 수익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뭐 5년 이후에 어떤 그 여러분들의 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 증시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게 서로서로 더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해서 키워드 관련된 얘기들 좀 많이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직업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으로 진위를 놓고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어떤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자금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이점들이 모여야 그런 좋은 점들이 모여야 미래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부의 창출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면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진위를 잘 보시면서 진위가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진위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수익률까지도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마감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